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문 문제인데 어,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는 문제고 뭐 전설적인 지문이다 뭐 인터넷에 그렇게 돌기도 하던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니까 요것들 오늘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됩니다. 읽다 보면 어,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도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일단 마더텅에서는 이 지문을 하나 주고 딸린 문제를 두 개 줬는데 그 6분 안에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된다.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?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. 그래서 첫째 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? 달의 공전 궤도가 슈퍼문 현상을 보여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. 슈퍼문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자, 타원은 두 개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해서 타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. 이 정의를 내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지문에서 이제 그 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타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달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,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타원이 있을 때는 두 초점이 있고 그래서 두 초점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. 그래서 타원에서도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서 장축이라고 한다. 그래서 이걸 장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장축의 길이를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,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지문도 그렇고요, 과학 지문도 그렇고, 이렇게 수식을 등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, 글로써 이제 수식을 표현하게끔 만들어줍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, 자,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, 이걸 A라고 놓으면,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 B, 나눴다고 했죠. 장축의 길이가 B가 될 것이고, 나눈 값 C가 20률입니다. 그럼 C 20률을 우리가 좌변에다 놓고,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 A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이걸 뭘로 나눴으면 장축의 길이 B로 나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20mm라고 하는 것을 장축의 길이분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이 수식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수식이 뭔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수식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면 이 또 수식을 도출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래서 두 초점 값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도출에는 수식을 가지고 보면 분자값이 적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좌변에 있는 이심률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자, 다른 지구를 한 초점을 하면서 이심률이 0.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. 그래서 이 이심률이 나중에 이제 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때 가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요.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,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한다. 지구에서 보름달은 29.5일로 새 전체가 태양, 지구,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라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첫 문단에서 언급했던 슈퍼문에 대한 조건인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태양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지구와 달 이렇게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태양, 지구, 달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슈퍼문이 관측이 된다. 그래서 슈퍼문은 보름달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%나 크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좀 중요한 어, 또 정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겉보기 지름이 등장합니다. 자,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겉보기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이라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지름 뭐 이렇게 돼
있는 것을 반지름이라고 하죠. 그래서 겉보기 지름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이제 관측하는, 지구에서 본 천체의 이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각지름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관측되는 천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각지름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이 0.5 정도이다. 그래서 이 달, 태양은 거의 유사한 각지름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.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은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며 궤도상의 지구 위치에 따라서 태양의 거리가 다르다.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상의 정축상에서 태양으로 가장 먼 지점과 가까운 지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? 원일점, 근일점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태양이 여기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달이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 태양과 지구가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원일점이 될 거고요. 태양과 지구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근일점이 될 겁니다. 그죠?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,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, 새 전체가 태양, 달, 지구, 아까 이제 슈퍼문하고는 다르죠. 그래서 태양, 달, 지구 이렇게 나타날 때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관측되는데 이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이 대부분이 태양면에 가려지지 대부분 태양면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이 태양면의 가장자리 빛나는 골처럼 보이는 그만일식이 관측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이 원지점이겠죠. 같은 조건이긴 한데 일식이 나타나긴 하나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과 달리 그만일식이 나타날 때는 이 원지점이라는 거죠. 멀리 있다는 거죠. 멀리. 그래서 이제 나타나면 개기일식은 태양, 달, 지구인데 태양, 달, 지구가 달과 지구가 조금 가까이 있을 때의 어떤 근지점에 있게 될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달과 지구의 간격이 굉장히 좁죠. 그리고 좁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,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양과 달과 지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원지점을 가게 되면 이제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태양을 완전히 달이 가리지 못하는 이런 그만인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문을 특히 과학 지문을 읽을 때 선지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,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된다. 지금 이제 요 슈퍼문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단락의 어떤 이해, 두 번째 단락의 이해, 그 다음 단락의 이해 이런 이해들이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증폭시켜서 어떤 논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앞의 현상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락을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안 읽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. 왜냐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근지점이나 원지점이나 이런 것들 그만인식이 나타나는 조건이나 뭐 이심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원일점, 근일점, 원지점, 근지점 이 네 가지의 어떤 위치가 태양,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하게 변하게 되는데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 이심률은 0.017이라고 합니다. 아까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. 뭐냐면 전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우리가 뭔지 아까 정의를 내렸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심률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진다고 합니다. 근일점 멀어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가까워지게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.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근지점이 가까워지게 되고 원일점은 멀어지게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형태라고
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의 다른 조건도 고려하지 않을 때 26만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.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, 자, 태양의 인력으로 달의 공전궤도 20률이 약간 변화될 수 있다. 그렇죠? 아까 질문에서 설명한 내용들이어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. 정답은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냐면, 자, 달의 공전궤도라고 하는 것이 20률이 0.055고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은 0.017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? 우리가 20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다, 그죠? 근데 이 20률이 크다는 것은 뭡니까?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길 수밖에 없겠죠. 이 원은 이렇게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을 것이기 때문에, 그죠? 그래서 이것은 원 모양이 아니라 타원 모양이 더 가깝다.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선지 쉽게 좀 고를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자, 3번 같은 경우는 금환인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. 각지름은 이 눈의 겉보기 지름이죠.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지름인데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라고 하면 뭡니까?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게 보이겠죠. 지구에서 볼 때. 그러면 태양과 달의 겉보기 지름은 같게 나타났을 텐데 금환일식이라고 했죠. 그러면 달이 지구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각침이 더 크게 보인다. 이건 맞는 선입니다. 그죠? 자, 4번.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. 그렇겠죠? 그래서 원지점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죠. 자, 5번. 지구 공전 궤도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. 그래서 각지름, 겉보기 지름이다. 그죠? 근일점에서 관측을 하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. 당연히 원일점은 작게 보이겠죠. 그래서 태양의 각지름이 이제 근일점에서 관측한 것이 더 크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6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. 북반구 A 지점에서는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서 왜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차라고 하는데 자, 이 요인이 지구와 달,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때문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고 합니다. 자, 이것을 고려를 해서 이 조차가 북반구인 겨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에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. 7월이 가장 적고. 자, 그래서 조건을 주는데 다른 조건들만 고정돼 있고 20률하고 이 지구와 달, 지구 태양 사이 거리만 조차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는데 1번 선지 먼저 보면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보면 1월이 가장 크다라고 했죠. 근데 20률의 변화가 없죠. 그러면은 이 조차가 가장 클 때에 뭡니까? 어, 가 1월이고 거기에 슈퍼문까지 떴기 때문에 달이 그 지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크겠죠. 그래서 1월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A 지점에서 보다 그러니까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관측되었을 때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2번 같은 경우는 자, 지구 공전 궤도의 20일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이 있을 때보다 원지점이 있을 때가 더 클 수가 있을까요? 그렇지가 않겠죠. 근지점이 있을 때가 더 크겠죠. 그래서 답은 2번도 틀렸고 자, 3번 자, 20일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가 더 크겠죠. 근데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더 크다? 그렇지 않겠죠. 그래서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이 원지점은 더 아니겠죠.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번도 틀렸고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이 어떤 상관관계들을 도출을 해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이것만 하게 되면 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아까 도출한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20몇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. 20mm이 더 커지면 근일점은 어떻게 된다?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게 됩니다. 근일점이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은 가깝게 왔다는 거겠죠. 그래서 달이 근지점이 있을 때
A 지점에서 나타나는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률 변화 전의 1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. 그렇겠죠. 왜냐면은 20률이 커졌으면 근일점은 어떻게 됩니까?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월은 안 그래도 조차가 큰데 20률이 커지게 됐을 때 근일점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조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.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. 정답을 고르는 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. 자, 5번 보시면 지구 공전 궤도 26마일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20률 변화 전인 7월 조차보다 더 커진다라고 했는데 20률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? 원일점이 멀어지게 되겠죠. 원일점이 멀어지게 되면 조차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7월은 안 그래도 조차가 어, 별로 없는 때인데 그때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, 여러분들 좀 풀기에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간다면 동영상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